안녕하세요. 책임감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그 새해를 맞이해서요. 책임감에서 추천하는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책을 읽을 때 제가 책을 읽었던 어떤 책을 선별하고 했던 과정, 경로, 이걸 선택했던 걸 갖다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주제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책들을 읽게 된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 동네 책방을 다니다가 그때 우연찮게 행사로 진행하고 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기사단장 죽이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권으로 된 책이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노벨상을 수상한 걸출한 그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도 뭐 재밌게 읽긴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찾아봤더니 1Q84라는 책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1Q84는 제가 오늘은 그 책이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1Q84라는 책은 아오마메라는 그 여주인공과 댕고였나요? 그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갖다가 담고 있는데 그 아오마메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그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상한 세계를 기존에 있던 세계와는 구분돼서 여기 명칭하기 위해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온 거에 응용해서 1Q84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져요. 그래서 책 제목도 1Q84라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원래 일상이지 않은 좀 이상한 세계로 진입했을 때의 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더니 그 1984라는 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1984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책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1940, 50년대에 그 1984년을 배경으로 한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다룬 책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1984는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잘 쓰여진 책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미래의 세상을 갖다가 예측한 어떤 뭐 과학이나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미래 세계에서 어떤 감시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그리면서 그 속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 대상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룬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지 오웰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대표작 동물농장이라는 책도 좀 읽게 됐는데요. 동물농장은 그때 당시 어떤 공산주의라는 세계를 갖다가 그 비유해서 만든 책인데요. 동물농장에 나오는 다양한 동물들이 실제 그 어떤 공산권에서 영향을 미쳤던 여러 인물들을 비유로 해서 그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이 책의 뒤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무슨 동물을 상징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더니 작년에죠. 그 방송에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방송에서 소개했던 멋진 신세계가 떠오르는데요. 디스토피아를 암울한 미래를 다룬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치는 것이 하나는 1984이고 또 하나는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어떤 인간이 그 미래에는 계층으로 구분된 어떤 생산 공장에서 마치 제품을 찍어내듯이 등급이 정해진 인간들을 생산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984가 어떤 미래의 어떤 감시하는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그렸다고 하면은 그 멋진 신세계에서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어떤 등급에 따른 인간의 분류에 따른
그 영양분이나 이런 거 조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희로애락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통제하는 약을 뭐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미래의 또 다른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담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은 사실은 그 목적을 갖고 읽은 책은 아닌데,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울한 미래를 다룬 디스토피아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보내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사실 일본인 작가지만 이 사람이 어릴 때 영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미 소설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책은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복제인간 하면은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놨지만, 무슨 복제인간이 그 우수한 복제인간을 갖고 뭐 암살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따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복제인간들은 우리가 미래에 그 사람들의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돼지나 소나 양에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인간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인간의 복제한 그 사람들의 장기를 갖다가 나중에는 기증을 받는 식의 대상이 되는 복제인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제인간이 사육되거나 이런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숙사라는 곳에서 기숙 생활도 하고 교양도 배우고, 알고 보면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의 의무는 나중에는 기증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증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제인간들이 선택을 한 시기에 왔을 때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복제인간들은 일상을 영위하고 여행도 가고 사랑도 하고 어떤 다툼도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일상은 복제인간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미래의 한 편을 다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되게 읽으면서도 잔잔하게 읽히면서도 그 속에서도 되게 감명도 받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은 순서를 따져보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1Q84라는 책을 읽었고요. 1Q84를 읽고 나서 나중에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이 책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도,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좋은 책으로 읽히는 책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1Q84를 읽고 났더니 1984라는 책을 읽고 싶어져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또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대표작인 동물농장을 읽게 되고, 그리고 1984와 비견되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고전소설로 멋진 신세계를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읽었지만 나를 보내지마라는 소설을 통해서 복제인간의 어떤 미래 삶을 보는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그냥 특정 한 책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읽는 독서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를 또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전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이런 고전들을 읽을 때도 이런 어떤 결을 갖고 경로를 갖고 읽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스토리도 풍부하게 와닿는 것 같고요. 재미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룬 책임감 책방지기의 독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독서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